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시타파 최봉기입니다. 오늘은 중국 공산당과의 싸움은 이념전이기 때문에 당분화 해체로 대항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 전문가가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중국과 중국 공산당은 어떤 관계일까요? 이에 대해서 2018년 미 정보기관인 CIA 관계자는 새로운 냉전에서 중요한 것은 중국과 현재 중국을 통치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을 구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을 위협으로 보는 것이지 중국 자체와 중국인을 위협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중국도 중국이고 중국 공산당도 중국이라고 부르지만 이 둘은 의면이 다르고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을 반대하는 것이지 전통 중국과 선량한 중국인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계속 중국 공산당이 나오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을 약칭해서 중공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요즘 중국의 여러 가지 움직임 중 대외 확장 움직임, 특히 대만 해협에서 전쟁을 일으킬지 여부가 전 세계적인 관심사죠. 시진핑의 3년임을 앞두고 있어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과연 중국 공산당이 전쟁을 일으킬 것인지, 중국 공산당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사고방식은 과연 어떤 것인지, 이 모든 것이 관심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전 말씀드린 관심거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국 BBC는 옥스퍼드 대학 역사학과 라나 미트 교수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라나 교수는 유교 사상, 백년 국치, 잊혀진 동맹, 마르크스주의, 대만 등 5가지 역사적 요소, 다시 말해서 이 5가지 주제가 오늘날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의 세계관과 사상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라나 교수가 이 5가지 역사적 요소를 지적한 것은 매우 놀랍습니다. 다만 각 요소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밝히지 않은 점은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국은 처음부터 마르크스 레닌주의 정당이었고 지금도 마르크스주의가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중공 역대 지도자들의 사고방식도 마르크스주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공은 역사 단계에 따라 스스로 다양한 모습과 논조를 펼치며 세계를 기만해 왔습니다. 중공은 항일 전쟁과 국공 내전이 벌어지던 시기 그들이 항일의 중요한 역량 중 하나이고 민주를 추구하는 혁명가이며 소련과는 다른 민족주의라는 인식을 미국에 심어주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에 속은 미국은 한때 중공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국민정부에 대해서 군사 원조를 꺼내려고 했었습니다. 닉슨 때부터 오바마 시기까지 미국은 또 한 번 중공에 속아 넘어갔죠. 중국이 개혁 개방 정책을 도입하고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 공산당 체제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거라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오히려 중공은 제2경제대국을 발판 삼아 미국과 전 세계를 상대로 신냉전과 패권도전에 나섰습니다. 서방은 최근에 와서야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죠. 2020년 6월 로버트 오브라이언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대중정책연설에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판단, 즉 중국이 날로 부유해지고 강성해지면 중공이 자유화를 실현하고 갈수록 거세지는 자국민의 민주적 열망을 충족할 것이라는 판단은 1930년대 이래 미국 대외정책 가운데 최대 패착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잘못을 범했을까? 우리는 왜 중국 공산당의 본질을 파가지 못했을까라고 질문한 뒤 대답은 아주 간단하다. 우리가 중공의 이데올로기에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 역시 중공 정권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정권이며 자유세계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의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야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죠. 이 과정을 통해 마르크스주의가
통제하는 중공의 사유 방식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산주의는 폭력을 근본 수단으로 삼고 투쟁을 통해 천하 통일이라는 최종 목표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내세운 전 세계를 해방한다라는 슬로건은 지금에 와서는 시진핑이 주창한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한다로 바뀌었습니다. 인류 운명 공동체는 모든 나라가 상호 호혜적 관계로 번영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사실은 중국 위주의 새로운 플랫폼과 글로벌 통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국의 근대사는 치욕으로 점철된 역사입니다. 한때 중국은 수련하에서 삼민주의, 오권헌법을 도출하고 아시아 최초의 공화국인 중화민국을 건립하게 됐습니다. 오권헌법은 수련의 삼민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중화민국 헌법의 권력 분립을 말합니다. 여기서 오권은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에 이어서 고시권, 감찰권까지 있는 총 5개의 권력을 말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을 겁탈할 운명을 갖고 태어난 중국 공산당이 나라를 훔치면서 중국의 운명을 바꿔놨습니다. 이것이 바로 100년 국치 중에서 가장 큰 국치입니다. 이를 두고 미국의 중국학 권위자인 존 킹 페어뱅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과 깨깊은 관계를 유지했지만 1989년 천안문 대학살을 목격한 후 중국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달라진 그의 관점은 1991년 그가 사망하기 이틀 전에 출판한 신중국사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중공 정권을 전제왕조의 현대 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만약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지 않았다면 난징 국민정부는 중국의 현대화를 이끌 수 있었을 것이고 중공의 부상 역시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중공이 나라를 훔치는 데 성공하자 중화민국의 역사적 성취를 부정하고 오히려 중국 근대사 전반을 백년국치라고 왜곡하면서 혁명신화를 꾸며냈습니다. 중공은 스스로 자기 체면을 걸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을 세뇌하고 전 세계를 속였죠. 중공이 꾸며낸 혁명신화와 왜곡한 백년국치에는 그들의 중요한 관점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중공이 항일전쟁의 중류지주, 즉 항일전쟁에서 튼튼한 기둥 역할을 했다는 건데요. 이는 완전히 거짓말이죠. 장제스가 성공적으로 항전을 이끌었기 때문에 중국이 유엔 5대 상임이사국 중 하나가 됐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마오쩌둥은 7할은 공산당 발전에 2할은 국민당에 대응하고 그리고 나머지 1할은 항일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공은 이렇게 힘을 축적해 국민정부의 근거지를 빼앗고 전복시킬 계획을 세우는 한편 겉으로는 항일하고 뒤로는 몰래 일본과 거래를 했습니다. 대만은 중공에겐 눈에 가시 같은 존재죠. 대만으로 쫓겨간 국민정부는 경제적으로는 대만의 기적을 창조하고 정치적으로는 체제를 민주주의로 전환해 대만인 모두가 잘 사는 사회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중공 통치하에 있는 대륙의 현실과는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중화민국이 대만에 존재하는 한 중공이 나라를 훔친 제약도 함께 존재할 것이고 이는 숨길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죠. 때문에 중공은 흑역사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대만을 없애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중공이 대만 통일을 하려는 진정한 이유가 아닐까요? 국가이익, 민족 감정 등은 모두 명분 쌓기고 구실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지금 중공이 대만 해협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대만과 미국을 겨냥한 심리전이자 내국인과 국제사회에 대한 일종의 세뇌 수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공은 강제적이며 노골적으로 세뇌를 하지만 때로는 부드럽고 은밀하게 세뇌를 하기도 합니다. 유교 사상 중심의 전통 문화를 말살하는 선전이 후자에 속하는데요. 공자학원이 해외에서 주로 사용하는 주요 수단입니다. 공산주의는 서양에서 온 유령으로 진정한 중화 전통 문화와는 물과 불 같은 사이입니다. 중공과 전통 문화는 융합될 수 없고 그래서 중공은 전통 문화를 적대시하고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중국은 2000여 년간 이민족의 침입을 수없이 받아왔습니다.
그는 모든 침략자, 심지어 일본 침략자들조차도 공자를 매우 공경했습니다. 하지만 중공은 공자를 비판하고 묘까지 파손했습니다. 그러나 중공 정권은 손바닥 뒤집듯 이번에는 전통을 회복하자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에포크타임스 9평 편집부에서 출간한 공산주의 궁극적 목적 중국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공의 동향을 파악하려면 우선 그 사고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공산당의 사고방식은 마르크스주의를 지침으로 삼는 당 문화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5가지 역사적 요소인 육아사상, 백년 국치, 잊혀진 우방, 마르크스주의, 대만은 모두 공산당 문화의 은밀하고 정교한 포장을 거쳐 중공이 세뇌하는 5대 소재들입니다. 중공은 중국 인민들만 세뇌한 것이 아닙니다. 중공은 가장 먼저 수천만 명의 중공 당원들을 세뇌하죠. 여기에는 중공의 최고 우두머리마저 그들의 사유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동시에 또 국제사회도 심각하게 미혹시킵니다. 그래서 인류를 기만하는 공산당 문화를 해체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며 이것이 현 시대적 과제라는 것입니다. 선량한 중국인과 전통 중국, 그리고 중국 공산당, 즉 중공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